유엔에서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 식물인 광릉 요강꽃. 희귀하고 번식이 까다로워 그동안 일반인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귀한 광릉 요강꽃을 누구나 감상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꽃잔치가 화천군에서 열렸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시간을 소개합니다. 관동 팔경의 하나로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삼척 죽서루에서 풍류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죽서루 경내에 무대가 세워지고 다양한 국악 장르가 모여 풍성한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제11회 죽서루 풍류음악회 현장을 찾아보고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만나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안전인데요.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아저씨가 총 출동한 어린이 안전문화 한마당이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안전교육을 접목한 어린이 뮤지컬부터 각종 체험 행사까지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어린이 안전수칙들을 함께 알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앞으로 낮 기온이 점점 더 올라와서 주말까지 때이른 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드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 또는 독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발생을 하는데 주로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살모넬라 감염증, 콜레라나 장티푸스, A형 간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도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잘 씻고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좋고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요즘 같을 땐 특히 더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초여름 건강 지키는 비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이현희 리포터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연희 씨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봄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꽃 명소를 소개해드렸어요. 뭐 벚꽃, 유채꽃, 개나리꽃. 하지만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비밀의 꽃 명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특별한 비밀의 꽃 명소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어딜까요?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꽃을 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 꽃을 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설레서 잠도 못 주무신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꽃을 진짜 좋아하시는데요.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더니 처음 온다고, 너무 예쁘다고, 정말요? 한 송이를 얻을 수 없냐고, 그만큼 예쁘고 매력 있는 꽃이었거든요. 어떤 비밀의 꽃 명소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화천의 오지마을 비수금입니다. 근데 딱 보면요, 자연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물도 맑고요, 공기도 상쾌한데요. 그래서 뭐 수달도 살고요, 사냥도 산다고 해요. 근데요, 이 마을에 비밀이 있대요. 근데 그 비밀을 오늘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어떤 비밀일까요? 가서 들어보죠. 가볼게요. 지금까지 이런 꽃구경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 자연이 선물해준 신비롭고 아름다운 보물. 화천 비수구비 마을의 광릉 요강꽃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네, 이 8호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오지마을입니다.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화천 비수구비 마을입니다. 한적한 마을이 오늘따라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데요. 뭔가 마을 행사가 있는 분위기죠. 그러게요. 준비가 한창 중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전시를 준비 중이신가 봐요. 예, 지금 저 강릉 요강꽃 그걸 이제 여지껏 우리만 알았었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번 해볼 날이에요. 근데 강릉 요강꽃 굉장히 처음 듣는 꽃이거든요. 어떤 꽃이에요? 글쎄 그 설명으로는 좀 힘들고 직접 가 보셔야 이런 꽃이 있구나 빨리 보고 그걸 알 수 싶어요.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 같이 가서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예. 이름부터 생소합니다. 광릉 요강꽃.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뒷산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꽃이 있는 곳은 멀지 않지만 반드시 어르신과 함께 가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제가 오늘 오프닝에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귀하긴 진짜 귀한 건가 봐요. 자물쇠까지 잠궈 놓으셨는데 이러니까 더 궁금해져요. 한번 빨리 꽃을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근데 자물쇠까지 잠궈놔야 돼요? 아유, 그럼 이건 사람이 보면 뭐 언제 태어나는 거야? 제가 명수 씨 자물쇠를 따고 들어갔잖아요. 또 자물쇠가 있어요. 2중 3중으로 아주 철통 보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꽃에 금칠이라도 해놓으셨나 했다니까요.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뭐길래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살아생전 꽃을 보기 위해서 자물쇠를 이렇게 3번이나 열고 들어온 거 처음이거든요. 네. 어떤 거예요, 아버님? 바로 이겁니다. 이게 광릉 요광꽃이군요. 드디어 공개합니다. 국내 최대라는 광릉 요광꽃 군락지. 여러분 이런 꽃 본 적 있으세요? 와. 두rum치마를 입은 듯한 잎에요. 호롱불처럼 큼직한 꽃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꽃이요 멸종위기 1급 식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원래 이렇게 많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요거 숫자만 해 6개. 6개로 예, 6개를 심어서 지금 우리가 촉수를 다 쉬질 못해요. 새끼들이 다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잘 쉰다고 보면은 뭐 거나 한 3,000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몇 년 그러니까 동안? 88년도서부터니까 지금 18년도니까 30년 됐죠. 30년입니다. 10만이었던 장윤일 어르신은요, 30년 전 도로공사로 인해 꽃의 자생지가 파괴되자 몇 송이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계속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예뻐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신경을 다 써요. 어떻게 해야 저게 잘 되나?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나? 그런 신경을 혼자 써가면 돼. 그래서 이걸 심어놓되 한 자리만 심어놓질 않고 여기도 갖다 심어보고 저기도 갖다 심어보고 어느 저 자리가 잘 되나? 이따 보면 알지만 몇 군데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잘 되는 곳에다가 이걸 이제 집중으로 심으려고 대고 나도 시험 단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꽃을 어디 가서 구경하겠어요. 이 광릉 요광꽃을 공개한다는 소식에요.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요 비수구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또 연구를 위해서 생물학자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광릉 그러니까 복주머니꽃 또는 이제 광릉 요강꽃이라고 부르는 이 종은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1급 종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7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화천의 이 비수구미의 이제 반인공적인 집단이긴 하지만은 여기가 개체수가 가장 많습니다. 광릉 요광꽃 옆에는요 다른 꽃도 가득 튀어 있었는데요. 바로 광릉 요광꽃의 사촌인 복주머니란입니다. 뚜껑을 열어놓은 핸드백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죠. 예쁘네요. 이 꽃은요 광릉 요광꽃이랑 다르게 또 뭔가 꽃신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애기 꽃신? 굉장히 이렇게 오므라는 예쁜 또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도 보이죠. 예. 어떤 꽃이에요? 이게 이제 복주머니난이라고. 복주머니. 예.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부를 때는 이걸 개붕알꽃이라 했어요. 부르기를 개붕알꽃이라고 불렀는데. 차마 내 입으로 얘기 못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듣기가 좀 그복하니까 박사들이 이제 이거 복주머니난으로 바꾼 거야 이게. 그래. 한때 곳곳에 많았지만요 아름답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캐어가면서 이제는 멸종위기 2급 식물이 되어버린 복주머니란입니다. 지금은 발견해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벌금 물어요. 큰일 나요. 명수 씨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꽃을 이렇게 계속 피워내려면 아버님 힘으로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 같이요. 워낙 힘든 건 도울 때가 많죠. 그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그걸 치우고 그 당시에 일로 다 옮기느라고 그때는 참 우리 손주까지 다 와서 했죠. 우리 많이 집사람은. 도와주셨네요. 그게 뭐 말 도와주는 거. 솔직하시더라고요. 이 꽃 내가 다 키웠다 아니면 가족의 도움이 있었다. 어떤 게 100으로 따질 때 가족의 도움은 10으로 따져야지. 내가 90%는 내가 알고. 진짜 솔직하십니다. 그 90%의 노력 덕분에 이 귀한 꽃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된 거겠죠? 감사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열심히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건 몰랐지. 근데 이번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제대로 지금 오늘 눈 호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공원이나 그 식물을 가도 꽃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광릉요강하고 복주머니예요.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게. 그래서 더 찾게 되고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한 꽃을 멸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꽁꽁 숨기는 것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 함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비수구미 마을에서는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이렇게 꽃 잔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지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광릉 요강꽃을 비롯해서 복주머니란을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증식으로 하고 복원을 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복주머니란 식물원을 우리가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련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품에서 싹튼 보물. 덕분에 요즘 부부는요, 꽃 대궐에서 사는 기분이라고 해요. 좋아 보이세요. 네, 아우 둘이 알콩달콩 너무 부럽더라고요. 귀도 크고 입도 크고 남북이 참 엄청나다. 이 소리를 듣기 원하고 뭐 여지껏 해나온 대로 열심히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게 내버려 둘래죠. 뭐 앞으로도 꽃. 잔소리 안 해. 이제 가서 밭을 내든지 물을 주든지 도와줄 생각은 없나? 그건 없어.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그건 바빠서 안 돼. 어쩌면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꽃들에게 가장 큰 양분은요, 어르신처럼 아끼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귀한 꽃들 앞으로도 잘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멸종위기 1급 식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한 기회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저 서식지를 개방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3중 보완을 했잖아요. 자물쇠를 3번을 따야지만 그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요. 또 이렇게 잔치가 있었던 날에도요, 우리 어르신 또 보존회장님의 동행하에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저는 사실 빨리 이 꽃들이 증식을 해서 더 이상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 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광릉 요강꽃은요, 관리가 무척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일궈낸 꽃밭이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이 이제는 힘에 부치셔서 이 꽃 관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소식 잘 만나봤고요. 영동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을 들을 때 흔히 신명이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소리 자체가 우리 장단이 흥겹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정해진 무대에서 이 국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음악은요, 감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는 거잖아요. 오. 그게 바로 그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 여은희 씨가 잘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국악은 다 함께 즐기는, 다 함께 한바탕 노는 음악이거든요. 삼척 죽서로에서는요, 매년 특별한 이 국악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함께 만나보시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최가혜 리포터. 그런데 낭자, 춤사위가 조금 격하구려. 이렇게 관동 팔경 제1로에 해당하는 삼척 죽서루에서 풍류를 즐기니까 정말 좋구나. 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선조들도 이렇게 풍류를 이곳에서 즐겨왔다고 하는데요. 그 멋과 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풍류 음악회가 오늘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함께 가보실까요? 풍류가 이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죽서루 풍류음악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삼척시의 서쪽을 흐르는 오십천. 59비 여우를 이루며 흘러간다 해서 오십천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느긋하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면 관동 팔경 제1루에 손꼽히는 명승지 삼척 죽서루를 만나는데요. 오십천의 푸른 물결을 내려보는 절벽 위에 세운 조선시대 누각이죠. 예로부터 많은 선조들이 죽서루에서 시 한 수 짓고 그림을 그리며 풍류를 즐겼습니다. 빼어난 자연과 누각의 여유가 어우러진 비경은 겸재 정선의 붓끝에 담겨 진경산수화가 되기도 했죠.
오늘은 이곳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죽서루 경내에 무대가 마련되고 국악인들이 찾아와 풍류 음악의 진수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 중엔 익숙한 얼굴들도 눈에 띄네요. 네, 오늘 먼저 제가 어렸을 때 첫 번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더 아름다우신 우정혜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 서편제를 통해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국악인 오정혜 씨. 오늘은 삼척으로 반가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제가 한류 음악도 많이 들어봤고 그런데 풍류 음악이라는 거는 어떤 음악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질적이지 않고 바람이 흘러가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우리의 전통 음악을 즐겨보는 거죠. 뒤에 이제 선조들이 계속 풍류를 즐기던 죽서루에서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이런 무대가 좀 이렇게 관객들에게 풍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더 도움을 줄까요? 오늘은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너무 슬픈 일이죠. 강원도의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원도를 향해 오는 게 혹여 폐가 되는 건 아닐까, 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초록이 무성한 이 시간 죽소리에 오셔서 누구라도 한 분쯤 더 와주시는 게 강원도를 위해서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죽소리의 멋을 더 가득 담아서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쾌청한 봄날 죽서루 경내의 푸른 실록과 국악의 신명이 어우러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객석은 사람들로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도 많은데요. 자, 이제 죽서루 풍류 음악회를 함께 즐겨볼까요? 풍류음악회의 포문을 연 공연은 삼고무와 소고춤, 깃털처럼 가벼운 춤사위와 경쾌한 가락에 어깨가 들썩, 얼쑤 좋다. 궁중에서 추워져서 이제 민간으로 내려온 춤이긴 하나 궁중무용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궁 안에서 왕과 왕비가 이제 복식을 갖춰서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는 마음으로 추어진 춤이라 왕과 왕비가 추는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연을 기획하게 되셨나요? 옛날에 이 선비들이 이런 누각에서 국악인들을 모아놓고 즐겨 부르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 옛 추억을 이제 좀 생각해서 관람을 시키려고 지난해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경이 아름다운 데서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이런 음악회를 계속 열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매 금년에도 지금 4월인데 5월, 6월 해서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시민들도 무료 입장이니까 같이 와서 함께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로 경기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래인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사실은 전라도의 판소리 본고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골고루 다 유행했던 그런 민요입니다. 전통 문화의 멋과 신명을 보여주는 죽서루 풍류음악회. 2017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국악 공연을 구성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노랫말을 따라 부르고 박수치고 춤도 춥니다. 함께 할수록 깊은 울림으로 죽서루를 가득 메우죠. 진도북춤은 전남 진도 지역에서 유래가 된 춤으로 양손에 채를 잡고요. 그다음에 어깨에 끈을 메고 북놀이를 하는 춤으로서 이름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듯이 진도 지역에서 유래가 된 춤입니다. 어느새 음악회를 마칠 시간,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 80분이란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공연은 마무리됐지만 그 감동과 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죠?
못하지. 왜 좋아서요? 너무 잘해 메뉴로. 너무 잘하더라고. 아주 싹싹하게 잘하더라고 메뉴로 내 마음에 들게. 진짜요? 어떤 공연이 그래서 제일 내가 좋았어요? 춤을 막 췄잖아. 진짜로? 홀로아리랑 부를 때 좋았고요. 마지막 무대가 가장 그다음에 좋으셨어요? 우리 뭐 젊은 사람들도 우리 문화를 이렇게 너무 잘 소화시키고 한다는 게 너무 뭐랄까요? 막 이렇게 벅찼어요. 너무 즐겁게 막 노시는 거예요. 예, 예. 오늘 공연 본 소감이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음악 장르를 이렇게 넘나들 들면서 국악이든 뭐 현대 음악이든 뭐 대중음악이든 아주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 지쳐 유행처럼 힐링을 찾기도 하죠. 이럴 때 국악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삶의 애환을 달래주고 따뜻한 위로와 미소를 건네줄 겁니다. 신명을 즐기며 작은 행복을 누렸던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풍류 음악인데요. 풍류, 함께 즐겨보실래요? 관동 팔경의 하나인 죽서로에서 국악을 들으니까 더 운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풍류 음악회라는 이름처럼 선조들의 멋과 풍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무대에도 우리의 신명나는 음악까지 함께 들으니까요. 이게 바로 신선 노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죽서로 풍류 음악회는요. 앞으로도 공연이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멋진 경치도 감상을 하시고요. 우리 음악도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광주로 가볼게요. 연희 씨, 혹시 녹차 좋아하세요? 저는요, 녹차의 그 은은함과 깔끔한 맛이 좋아서 자주 마시고 있거든요. 녹차 참 좋아하죠. 녹차하면 또 보성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녹차 최대 산지죠. 이 보성에서 얼마 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야 바로 보성 다향 대축제였다고 하는데요. 이 보성 녹차의 세계 주요 농업유산 증재를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매해 첫눈을 앞둔 늦가을에 하얀 꽃을 피우며 신비한 생명력을 뽐내는 차나무. 보성의 그 차나무가 올봄에도 어김없이 푸른 기운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보내고 맞이한 따스한 이 봄날, 지금 이곳에는요 아주 싱그러운 새순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때마침 축제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보성 녹차도 타이밍이야. 차밭으로 둘러싸인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차를 즐기고 노래하고 음미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성하면 녹차, 이 한마디가 절로 나올 법한 갖가지 체험과 공연들이 관람객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야, 날씨 정말 좋다. 어머, 야, 우리 어머님들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어머님들 아주 또 오늘 차 축제 한다고 해서 아주 예쁘게 차를 입고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구나. 맞죠? 네. 야, 뭐 하시는데요, 이렇게? 찬입도 한데 예쁘게 입고 오라 그래서 입고 왔어요. 아니, 찬입을 따는데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래요? 그럼 네. 어찌된 영문이래요? 진짜요? 아 예쁘게 따고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봐요. 어머, 아니 어디세요 그러면? 우리 따라와 봐요. 저희들 따라오세요. 두 말 말고 따라와라. 네. 아유, 알겠었죠. 따라가겠었죠. 예, 아유, 뭔 일이래? 뭐 한복 입고 찬입을 따? 올해 찻잎 따는 첫날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인가요? 찻잎 따려면 인명등록도 해야 되고 예쁘게 입어야 된다는 말이 참 의아하지만 어쨌든 드레스 코드가 한복이라니 동참해봅니다. 와, 한복 진짜 많다. 이런 거 입어도 좋아요. 그런 거요? 네. 이런 거 이쁘다. 어머, 어머니 저 어때요? 예뻐요? 그런데 보성차밭에 가려면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죠. 사실 한복 입고 찻잎 따기는 축제 이벤트입니다. 보성차밭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내년엔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원하며 마음을 합해보자는 거죠. 한복 입은 참가자에게는 찻잎을 따서 담을 작은 채반이 하나씩 나눠지고 함께 뜬모아 날릴 풍선도 지어줍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또 귀한 손님도 오셨네요. 아주 먼 타국에서 온 것 같은데. Where are you from? 프랑스? 야, 진짜 먼 나라에서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신 거예요? Internet. The internet. There was like ads, and they said come to Boissong because it's beautiful. So we went. Yeah. 인터넷으로 찾고 직접 이렇게 또 먼 곳까지 와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And she wanted to pick up leaves, tea leaves. 이거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게 재밌는 좋은 경험 되세요. 화이팅! 그렇게 한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도 수백 명, 1000명을 목표로 참가자를 모았다는데 1000명의 찻잎 부대가 길게 줄을 지어 차밭으로 이동하는 진풍경입니다. 푸른 차밭 고랑 사이에 알록달록 한복의 고운 색감이 술을 놓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한복을 입고 동시에 찻잎을 따는 이벤트. 이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야, 제가 보성 수없이 왔지만 이런 진풍경 처음 봤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차 따기를 도전한다니. 오늘 대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찌 보면 커피 공화국이다 이렇게들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 녹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녹차의 이 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거 1000명이 모여서 찻잎 따기 기네스에 올리면 그것도 한복 입고 참 의미가 있겠다. 파란 이 계단식 차밭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내년에는 보성군의 계단식 차밭을 개방을 해서 전 국민을 모시고 행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가 많은 이 분들이 차를 보러 오시겠죠. 그러니까 1000명 가지고 안 될 텐데요. 그럼 내년에 계획하시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기네스북 도전. 10,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녹차의 제2의 부흥기 보성에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네스북 도전 예행 연습인 거죠. 아니 어머니 전 따도 모르겠어요 아주. 네, 그럴 때는 그잎이요. 어린 잎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새로 나온 어린 잎을 따셔야 돼요. 이렇게 맨 꼭대기에.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색이 그렇죠. 연하고 부들부들하니. 참새 잎 모양으로 생겼다고 작설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새잎. 참새잎처럼 작은 거. 그러네. 방금 물로 따면 이파리 만나요. 베이비. 녹차 베이비. 가자. 찻잎 따기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내년 세계농업 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 타임. 보성차의 영을 이세김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 잘가. 보성분들도 이런 차밭 이벤트는 난생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차밭에서 좋은 추억 하나 쌓았네요. 아니 어디에서 왔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왔어요. 경기도 이천? 이천이면 여기서 엄청 먼데? 아니 어떻게 왔어요? 엄마가 차 타고 몇 시간 타고 왔어요? 4시간 반. 4시간 반을 달려서 이곳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이들과 이렇게 일부러 참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께 보성 녹차의 좋은 점과 또 녹차밭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어서 또 여기가 저희 고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양심을 또 발휘하여 보성녹차 알림이로 또 이렇게 열심히 혼자서 스스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분들이 진짜 최고예요, 최고. 좋은 엄마를 뒀어요. 1000명이 동시에 손을 드니 작업은 일찍 끝났습니다. 이제 차도 양껏 좀 닦겠다. 이제는 좀 마셔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딴 이 찻잎을 가지고 맛있는 녹차를 우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후로 가자. 갓 따낸 찻잎을 들고 차 만들어 보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찻잎을 불 위 솥에서 덮다가 또 둥글게 뭉쳐서 비비는 작업들을 반복하는데요.
저도 열심히 덮고 비벼봅니다. 마시기만 해봤지 직접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이거 좀만 해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더 해야 돼요? 아직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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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중부포라는 그 말을 진짜 제대로 실천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더 꿀맛일까요, 아주? 펼쳤다, 덮었다, 비볐다. 땀을 많이 흘려봐야 맛도 알고. 그러니까 그럼 벌써 이렇게 땀을 두 방울 송글송글 흘리시면서 이렇게 그런데도 아주 끊임없이 하시네. 200도가 넘는 소다풀 떠나지 않고 골고루 섞이도록 열심히 휘젓는데 더 끌수록 향이 진하게 피어오르더라고요. 너무 좋다. 오, 진짜 향긋해. 먹기도 전에 향으로 배채우겠어. 더 큰 찻잎을 말리면서 상처가 나도록 비비는데 찻잎에서 수분이 배출돼 촉촉해질 때까지 비벼야 합니다. 그렇게 덮고 비비는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해야 되니 정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작업이더라고요. 아까랑 모양새가 확연히 달라진 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다 됐죠? 네네. 이제 이거 가지고 차 우려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저희가 조금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안에 가시면 아주 향기로운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안에 가면 또 맛있게 차 네네네. 우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열심히 또 따온 보람이 있고 더 큰 보람이 있죠. 갖고 가서 맛있게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가져가야지. 막 따낸 찻잎을 직접 덮어서 차로 내려 마시기, 이곳에서 마무리해봅니다. 차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찻집에서 티 마스터들에게 차 내리고 마시는 다도법을 배우고 차맛까지 평가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또 저 천인과 더불어 이렇게 찻잎을 직접 따고 제가 또 많은 손들과 덮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 이 차를 조금 맛볼 수 없을까요? 그럼 내려드리죠. 어머, 차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럼요. 올해 첫 수확해 갓 덮어온 찻잎이라 물에 내리지 않아도 그 향이 엄청 진한데요. 맛을 음미하려면 다관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어 우러나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오늘 한번 녹차 내려보겠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먼저 색과 향과 맛을 보는 것입니다. 찻잔을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아서 왼손바닥에다 놓고 이 손가락이 안 보이도록 오른손을 왼손을 감쌉니다. 먼저 색을 한번 보셨죠? 네. 봤다면 그다음 또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보고 그리고 맛을 한번 이제 음미를 하시면 차가 아주 맛있는 차가 돼요. 어머. 배운 대로 자세를 갖춰 다소곳이 찻잔을 들어 한 입 머금어 봅니다. 어떠세요? 와,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고 너무 향긋해요. 상큼하면서 그 풋풋한 봄 향기.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봄이구나. 이게 바로 보성 녹차군요. 그리고 녹차에서도 보성의 차입니다. 이게 너무 맛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선생님이 따셔가지고 직접 만들어보고 겪어보고 해와서 차를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어머,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죠. 더 보람찬 마음으로 이 차를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죠? 너무 끝내주네요. 이래서 그렇죠. 보성 녹차 하나 봐요. 그렇죠. 찻잎 따는 시기에 매년 열리던 축제가 올해는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그 보물 같은 현장에서 싱그러움을 온몸 가득 채워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지고 아름다운 보성 녹차밭에서의 행복 함께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년이면 전 세계 기네스북도 도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년에 보성 녹차밭에서 만나는 거 어떨까요? 1년의 약속 지켜주실 거죠? 보성 녹차 전 세계를 쓸어버리자! 다 쓸어! 넌 할 수 있어!
각종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면서요, 가족들 간의 사랑이 샘솟고요, 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연희 씨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건강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려면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무엇보다도요, 호기심이 많은 우리 어린이들은요, 이 안전수칙들을 꼭 배워야 하는데요. 오늘 쉽고 재미있게 유익한 안전수칙들을 배워보려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5월은 푸르구나 경륜이는 신이 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 하면은요,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들의 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 바로 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안전걸 수호자사 경윤이가 오늘 이곳에 출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안전! 한창 호기심이 많고 뛰어놀고 싶을 나이. 그런 아이들의 곁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생방송 강원 365 안전거리 나섰습니다. 경윤 씨가 전하는 어린이 안전수칙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원주시 무실동.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안전거리 필요하다라는 이 텔레파시를 받고서 제가 이곳에 출동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행사인지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매년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배우고 안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재미있는 공연과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사 곳곳에는 안전을 테마로 한 각종 체험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받는 건 따로 있었으니. 우리 친구들 지금 뭐 보러 가요? 브레멘 음악도 뮤지컬 보러 가요. 뮤지컬 보러 가요? 네. 공연 보러 가요. 뮤지컬 보러 가요. 바로 안전교육을 접목시킨 어린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이 분주한데요. 제가 지금 뮤지컬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대기실에 들어와 봤더니 굉장히 특별하게 옷을 입고 계세요. 오늘 어떤 뮤지컬인가요? 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고요. 저희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하러 왔습니다. 네. 일반 뮤지컬이랑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희 뮤지컬은요, 다른 어린이 뮤지컬이랑 다르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고요. 그리고 호응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안전에 관한 얘기도 많고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드디어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동물들이 브레멘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담아낸 아동극 브레멘 음악대는 동물 친구들이 모험 중 하나씩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의 순간들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안전하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렸는데요. 안 되겠지! 엄마! 난 있는 그대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어린이 뮤지컬. 순식간에 끝나버린 1시간의 공연을 관객들은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뮤지컬 보는 내내 정말 이 관객이 함께 호응하고 했던 뮤지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브레멘 음악대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심을 길러 잘 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너무 재미있게 봤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친구들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이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좋은 뮤지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와보니까는요, 진짜 체험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부터 한번 해볼까 고민해보다가요, 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서 요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호기심이 생깁니다. 한번 저도 줄을 서볼게요. 자, 이번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몸소 느껴볼 차례. 이곳에는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닌 골라서 체험하는 재미가 있다는데요. 경윤 씨의 첫 번째 픽, 바로 안전벨트 체험입니다. 체험해보니까 필요하다는 걸 꼭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전벨트 잘 맬 거지?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차 한 대를 타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차가 아닙니다. 이 안전에 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차라고 하거든요. 한번 타볼게요. 꼭 안전벨트를 꼭 하고. 자, 여러분, 출발! 야, 아니 이게 체험이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실제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정말 아찔하고 끔찍하더라고요, 선생님. 야, 깜짝 놀랐는데 보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네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중상 확률이 1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선생님에게 물 소화기 사용 방법을 직접 배워보고 있었는데요. 쭉 3층까지 쭉 이렇게 소화기 사용하는 거예요. 네, 어린이들이 화재 현장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는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어른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체험장의 취지처럼 조기에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를 만났으니 다음은 경찰관 아저씨를 만나볼까요? 차례차례 지문을 등록하는 아이들, 요것도 다 안전을 위해서겠죠. 아이, 경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 민증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민증을 발급하는 건 아니고요.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서, 아동 안전을 위해서 아기들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동들의 지문과 사진 그리고 보호자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해 놓으면은 이제 미화 발생 시에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전 등록 제도입니다. 뉴스에 요즘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문 등록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하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어린이 안전 수칙들 꼭 기억해주세요. 네, 우리 친구 오늘 어떤 거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는 오늘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위험할 때 그걸 쓸 거예요. 오늘은 안전에 대한 걸 많이 배웠으니까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10번째까지 이 안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이요, 안전하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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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면을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물소화기 사용법도 익혀봤고요. 또 체험 차량에 탑승을 해서 안전벨트의 소중함도 익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어린이 지문 등록 시스템. 저한테는요, 말썽쟁이 조카가 있잖아요. 쌍둥이 조카. 네, 맞아요. 그 친구들이요, 진짜 놀이터에서요, 눈만 깜빡이면 어디로 사라지거든요. 그때 굉장히 무서우니까 지문 등록 꼭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날 우리 아이들이요, 안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꼭 안전을 잘 지켜서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현희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요, 나들이 계획 정말 많이 세우시잖아요. 이번 주는요, 강원도에서도 행사를 진짜 많이 하니까요, 강원도 여행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에서 한 교육업체가 주최한 손글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 수상 분야 중에는 지적 발달, 신체 등 장애 학생 분야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니컬러스 맥심상이 있는데요. 올해 이 니컬러스 맥심상의 수상자는 10살의 세라 하인즐리라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손이 없이 자라난 세라는 6살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는데요. 손목 아래로 양손이 없이 태어났지만 뭉툭한 양팔을 맞대고 사이에 연필을 끼워서 쓰는 자신만의 필기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세라는 손글씨뿐 아니라 그림도 곧잘 그린다고 하는데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독립적으로 해내려는 모습에 어머니도 학교 선생님도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라에게 응원을 보내고요. 손글씨 대회 우승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